그 쌓아놨던 그 돌무더기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.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. 인위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, 올려놓은 것, 그걸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이라고 이제 자화자찬하지만 사실은 자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. 보세요.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런 거 불어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문명을 하루아침에 싸그리 없애버립니다. 지진으로 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잖아요. 폼페이의 폼페이라는 도시 말이죠. 앞으로 그런 더 심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욕망들, 어렸을 때 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교 학생회장 그래가지고 그걸로 국회의원도 하고 막 대통령까지 나오려고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정치 지향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먹었죠. 이제 그래서 그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. 왜? 자기들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다음 대통령부터는 이제 그런 패거리 문화를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거죠. 자기 학교, 자기 지역, 뭐 자기 직장, 뭐 자기 핏줄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완전하게 공평하게, 무사공평하게 그런 지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일단 분열된 남한을 남쪽부터 이걸 해야겠죠. 통합을 해 나가겠죠.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남쪽부터 통합을 해 나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에 가서 매듭이 풀리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, 이건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구나,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아주 그냥 그 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북한 문제도 그 북한 김정은은 완전히 지금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완전히 그 돼지 새끼 같은 놈이 그걸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지금 거의 뭐 한 20년 되는 거잖아요.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. 북한은 거의 몇 년 안에 북한 자체는 더 이상 그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것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남한에서 뭐 흡수통일하는 식으로 하면 북한 주민도 그렇고 그 후유증이 만만하지 않죠. 시간을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을 설득해야죠. 북한의 뭐 지도자들,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. 그렇죠? 남한의 윤석열 일당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그 졸개들이 심판을 받듯이 북한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. 그래서 한반도가 하나가 됩니다. 그건 뭐 역사의 필연이죠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 시간이 어느 시점이라고 굳이 못 박아서 말할 수 없지만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.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뭐 10년, 20년 돼서 안 된다. 아닙니다. 10년 안에 됩니다. 그리고 10년 안에 돼야 됩니다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위상이라는 게 대단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라든가 러시아, 중국, 일본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. 그러면 그 힘을 바탕으로 또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그 엄청난 문화적인 파워가 있어요.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. 그래서 한국은 중립국이 되는 거고 이 중립국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동맹체제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. 미국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 또는 중국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, 이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. 두 개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폐로 갈라가지고 땅 따먹게 하듯이 그러잖아요, 지금.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를 전쟁터로 만든 그 중국의 대륙 굴기, 또 뭐 새로운 실크로드,
그런 게 다 헛된 꿈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. 시진핑이라는 한 독재자가 자기의 야망을, 자기가 21세기 황제가 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.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래서 결국은 다 그게 헛된 꿈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지구촌은 평화스럽게 됩니다. 그 평화스럽게 되는 것은 전쟁의 힘이 아니고 문화적인 힘인 거죠. 그렇죠? 우리 한류의 많은 그 뛰어난 가수들이 먼저 그 멋진 노래들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듯이 한국의 모든 것들, 한국 문화와 한국의 얼과 한국의 정신들이 드러난 뭐 한국의 음식이라든가 한국의 뭐 옷이라든가 한국의 주거 형태, 그런 것들이 세계에 하나씩 그렇죠. 뭐 식민지 전쟁하듯이가 아니고 그 하나씩 그냥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세계는 하나의 이웃 마을이 되는 겁니다. 국경을 그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. 왜 서로 국경을 그렇게 통제합니까?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, 또 그렇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같이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, 앞으로의 지구촌은 평화스럽게 되면은 그냥 이웃 마을 여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녀오는 거고, 또 여기가 꼭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좀 살다가 저기서 좀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결혼이라는 형태도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. 당연하죠. 아니해야죠. 한번 결혼했다고 해서 너는 내 것, 소유물 취급하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형편이 되면 뭐 당연히 형편이 될 것이고, 몽골의 어떤 여행학교 또는 유목민학교 그런 데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.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. 세계의 공동체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살았고,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너무 과격했죠. 그 하느님 나라를 기쁜 소식을 선포를 하는데 너무 과격하게 하다가 예수는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.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 법에 의하면 돌 맞아서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한테는 당하지 않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죠. 근데 21세기에 가서 이제 그런 강력한, 물론 사회 체제를 안정하는 악당들이 분명히 그때도 있어요. 우리 배트맨에 나오는 그런 악당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악당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당연히 제압이 돼야죠. 그래서 경찰이 필요한 거죠.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경찰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청사진의 모습의 대강을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엉성하게 말씀드렸는데, 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정리해서 글로도 쓰고 동영상으로도 다시 남겨볼까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